대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혜로운 아이들로 자라게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으로 자라게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보듬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선생님들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선생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유년부 전도사 최정윤입니다. 오늘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우리 겨울 성경학교에 대해서 짤막하게나마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선생님들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넘겨주세요. 제가 넘기는 게 아니라서. 네. 혹시 우리 선생님들 중에 작년 겨울 성경학교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는 선생님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배운 사람. 그리고 배운 사람 중에서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다뤘던 것은 맞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우리 작년에는 배운 사람, 그것도 기도 편으로 저희가 함께 겨울 성경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이고. 네. 그렇다면 이번 2023년 겨울 성경학교에서는 과연 무엇을 다루냐? 저희가 똑같이 배운 사람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운 사람 중에서도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느냐? 바로 경건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경건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경건을 준비한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여쭤보시면 선생님들 한번 우리 아이들 예배 태도를 한 번씩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은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고 있나요? 우리 아이들의 예배 태도를 생각하셨을 때 아이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생각하시면 선생님들 중에는 몇몇 분은 머리가 아프실 거고 우리 아이는 조금 그런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몇몇 선생님들은 우리 반에 이 친구들은 좀 경건하게 예배 드린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경건하게 드리는 아이들이 혹시 경건이라는 게 예배 때, 예배 드릴 때만 아니면 교회 내에서만 경건을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우리 아이들 일상에서 교회를 벗어나서 외부에서는 경건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일상에서 우리 아이들은 경건을 어떻게 실천하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서 이번 주제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이 세 가지 질문을 들으시다 보면 이제 근본적인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과연 경건은 무엇이며 경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아이들에게 왜 경건하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하느냐? 라는 생각이 떠오르실 수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우리는 경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응답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대답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의 응답이라고 저는 한 줄로 정리를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 때 우리 선생님께서 담임을 맡아주신 선생님이시든 센터학습이나 보조로 해주시는 선생님이시든 아이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들은 설교할 때, 강의할 때만 굉장히 한정적인 시간 내에서만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지만 하루 종일 아이들 옆에 붙어 계시는 아이들을 인도하시는 선생님들은 이 내용을 하루 종일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계속해서 전달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경건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경건해야 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아이들에게 다뤄주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이번 겨울 성경학교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시간표를 좀 짤막하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저희가 책자를 나눠드린 걸 보시면 앞쪽쯤에 저희가 시간표를 넣어드린 게 있어요. 시간표를 한 번씩 보시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그 책자에는 장소를 넣어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장소가 사실 조금 식사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아직 선생님들께 제대로 된 공지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여는 예배 첫날에 3시에 시작합니다. 3시에 본당 3층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강의, 예배는, 기도회는 전부 다 본당 3층에서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3시까지 오라고 그리고 다음날 토요일 날에는 오전 11시까지 올 것을 공지해 주시되 우리 위에 빨간 글씨로 써있죠. 교사는 당일 모두 1시간 일찍 모여서 세팅을 한다. 그럼 우리 선생님들은 3시보다 1시간 빠른
2시에 모여주시고 토요일 날에는 11시가 아니라 10시에 모여주셔서 함께 좀 준비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둘째 날 스케줄도 한 번씩 훑어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첫째 날부터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여는 예배 때랑 그 강의라는 것이 이번 성경학교 때 보시면 하루에 하나씩은 들어가 있어요. 강의가 하루에 하나씩, 그리고 여는 예배, 그리고 기도회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특히나 여는 예배, 그러니까 설교가 있을 때, 그리고 강의 때 우리 아이들이 필기하는 법, 설교를 들으면서 필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원종희 전도사님께서 강의 때 짤막하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훈련할 수 있도록 설교를 들으면서 받아 적고 그 받아 적는 것의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책자 보시면 필기 노트를 넣어놨어요. 선생님들 옆에서 아이들 강의 들을 때, 설교 들을 때 필기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책자에는 아마 한 반 페이지밖에 들어있지 않을 거예요. 반 페이지씩 하루하루 이렇게 들어있는데 저희가 조금 수정을 해서 노트를 아이들이 좀 글씨가 큰 친구들을 배려해서, 그리고 내용 적을 게 많은 친구들을 위해서 아예 2페이지, 한 장으로 저희가 해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수정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1번이 있습니다. 여는 예배 후에, 첫째 날 여는 예배 후에 레크레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부서별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이동하는 장소가 다릅니다. 먼저 유년 1부 같은 경우는 자람들, 본당 1층 자람들 홀에 들어가서 함께 부서 레크레이션을 진행하고요. 유년 2부는 유년부 예배당, 가나안홀 지하 1층, 초등 1부는 층수가 안 써있는 예배 드리시는 이곳이 맞죠? 이곳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초등 2부는 가나안홀 3층 예배드리시는 곳에서 부서 레크레이션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레크레이션은 부서에서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게, 저희가 아직 레크레이션 내용은 짜드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레크레이션을 진행해줄 선생님을 한번 뽑아서 레크레이션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레크레이션의 주된 목적은요, 저희가 아마 제목 뒤에 써있을 때 반단합과 좀 친교를 위해서 이 시간을 준비한 거라서 경쟁을 굳이 죽이실 필요 없고요. 점수를 준다거나 이러실 필요 없고, 그냥 서로 친해질 수 있게끔 간단한 레크레이션만 준비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강의를 듣고 강의를 듣고 나서 실습 프로그램이 첫째 날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강의를 듣고 우리가 실습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 실습 프로그램 첫째 날에는 무엇을 하게 되느냐? 저희가 반모임 장소를 이렇게 써드리긴 했는데 이 장소가 좀 변형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 확정이 되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습 프로그램 첫째 날에는 바로 큐티 활동지를 담임 선생님들께서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초등부에서는 공지가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겨울성경학교 반은요, 기존 주일학교 반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인원이 너무 작은 반들은 합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주일에 있던 아이들, 내가 담임하는 아이들을 이번 성경학교 때도 내가 인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공석인 반은 보조 선생님들이 채워서 들어가실 거고요. 일단은 반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 실습 프로그램 때 반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 지도하시면서 큐티 하는 방법을 이끌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큐티에 이 화면에는 되게 작아서 되게 옅어서 안 보실 텐데, 책 보시면은 말씀 필사 부분이라고 좀 저희가 이게 수정이 된 버전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부터 13절을 저희가 적어놨는데, 이 부분이 아이들이 필사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큐티 하는 방법을 선생님들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 먼저 필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큐티 활동지 오른쪽에 보면 선생님들이 큐티를 이끄실 때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해요. 선생님들 아이들 모였을 때 실습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3번 읽어야 되는데요. 제가 초등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유년부는 사실 집중력이 굉장히 짧아서 그래도 3번 인내심을 갖고 잘 읽을 수 있을지 제가 좀 염려가 되는데, 이 부분은 선생님들 보시고 좀 유동적으로 하시되, 우리 아이들 큐티 훈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3번을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핵심 단어의 밑줄을 그어요. 그리고 유년부는 이제만 7살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뭐가 중요한지 앞에서 선생님이 인도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선생님들 미리 가정에 가셔서 말씀을 좀 읽으시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아이들에게 내가 전달할 것은 무엇인지 좀 미리 살펴보시고 그날 우리 아이들 지도하실 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3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먼저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말씀과 기도해서 난 어떻게 경건하게 제대로 살고 있는가? 세 번째는 오늘의 실천 목표, 내가 경건을 위해서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난 뭘 할 것인가를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지도해서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큐티가 끝나고 나면요, 실습 프로그램 때 이걸 하고 나면 저희가 첫째 날에 아이들 귀가할 때 숙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또 다른 큐티 활동지를 아이들에게 따로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각 가정에 가서 집에 가서 오늘 큐티 훈련한 대로 집에 가서 혼자 해봐라. 근데 이제 첫째 날에 좀 늦게 끝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밤새 피곤할 수가 있어서 되도록 좀 짧은 부분을 준비하거나 좀 아이들이 쉽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따로 좀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혼자 집에 가서도 큐티를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이 실험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 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첫째 날이 대충 마무리되는데요. 첫째 날에 아직 그 식사나 기도의 내용들은 조금 더 저희가 이제 나중에 자세히 공지가 나갈 텐데, 기도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초등부에서 찬양 인도를 해주시고요. 맞으시죠? 네, 찬양 초등부에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1시간 정도 기도회를 갖게 되는데 조금 딜레이가 되다 보면은 기도회가 살짝 짧아질 수 있어요. 끝나는 시간을 맞춰야 돼서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그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마찬가지로 여는 예배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여는 예배 11시에 시작이지만 선생님들 10시에 모셔서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여는 예배 30분을 진행하고 나면 저희가 본당 3, 4층을 나눠서 아이들을 흩어지고 본당 3, 4층을 다 사용해서 아이들 나눠져서 반모임을 갖게 되는데요. 이때 반모임에 선생님들 책자 보시면 복습 퀴즈라고 저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복습 퀴즈의 내용이 저희가 다 완성된 책자는 아니라서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요. 복습 퀴즈를 통해서 6가지 문제 정도를 간단히 OX 풀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어제 너가 큐티 하면서 우리 강의 때 배운 내용이 기억나니? 그럼 이 퀴즈를 한번 풀어보자. 라고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퀴즈의 주된 내용은요, 강의에 대한 내용, 예배에 대한 내용, 그리고 3가지는 그냥 큐티에 대한 내용, 이런 식으로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복습하는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퀴즈를 내놓기만 하고 저희가 책을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책자 맨 마지막에, 지금은 아마 없으실 텐데 책자 맨 마지막쯤에 해설지까지 다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네, 뒤에 들어가 있다 하네요. 네, 뒤에 보시면 아마 해설지가 들어가 있을 텐데요. 짧게나마 저희가 설명을 적어놓을 테니 아이들 지도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반모임은 이렇게 간단하게 퀴즈 푸는 정도로, 복습하는 정도로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식사 후에 저희가 식사 때문에 장소가 좀 변경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장소는 나중에 자세히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터 학습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선생님들께 굉장히 많은 건의와 피드백을 받을 것 같아서 좀 무서운데, 네, 먼저 센터 학습 조편성입니다. 저희가 유년부가 25반 정도가 되고요. 초등부가 23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합 48반, 49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런 거에서 합쳐지는 반이 또 있을 거라서 좀 줄어들겠지만 굉장히 많은 반이 이용을 하고 센터 학습 같은 날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센터 학습을 좀 많이 열어놨습니다. 많이 열어놓고 이 센터 학습에 맞게끔 아이들이 조를 이루어서 돌아다니게끔 해야 되는 걸로 저희가 방향을 좀 잡았어요. 아마 유년부 선생님들은 좀 익숙하실 거예요. 초등부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잘 몰라서 그렇지만 일단 조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유년부를 먼저 예로 들겠습니다. 유년부는요 5조로 나뉘는데 A, B, C, D, E 조로 나뉩니다. 유년부 A반을 보시면요, 유년 1부에 1학년 1반, 유년 2부에 1학년 1반부터 1학년 4반까지 해서 총 5반이 유년부 A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표에 나와 있는 대로 반들이 거의 4개에서 5개끼리 묶여서 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초등부도 마찬가지고요. 초등부 또한 A, B, C, D, E로 나뉘어서 5개씩 한 조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 조들이 센터 학습 때는 같은 조, 같이 이동하는 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들, 내가 지금 속해 있는 반이 어느 조인지 지금 간단하게 잠깐 기억을 좀 해주세요. 내 반을 찾으셔서 이따가 표 보여드릴 때, 물론 다시 올려드리겠지만 표 보여드릴 때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찾으셨죠? 그러면 이따 다시 설명드리고, 그러면 이제 센터 학습이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10가지나 되느냐, 90분 동안 이 10가지를 다 할 수 있느냐 라고 질문하실 것 같은데요. 최대한 짧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일심동체 텔레파시, 몸으로 말해요, 입으로 말해요, 그곳이 알고 싶다, 이모지 게임 등등 해서 총 10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중에 좀 설명이 필요한 것들 선생님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센터 학습, 일심동체 텔레파시입니다. 이거는 저희 유년 1부는 좀 익숙하실 텐데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제시된 단어를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만세라는 단어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 단어를 보고 다 같이 똑같은 포즈를 취해야 하는 겁니다. 맞으면 만세. 만약 어떤 친구가 나 한손만 올렸어요. 안 됩니다. 다 똑같은 포즈로 해야지만 통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 서너 개 정도 맞추면 통과할 수 있게끔 굉장히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학습에서는요, 각 반마다 다 진행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 게임에 5분 정도의 보조 선생님이 붙어서 게임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반에 한 선생님 붙어서 과연 몇 문제 맞추고 세 문제 다 통과하는지 하시면 그걸 확인해 주시는 게 바로 우리 보조 선생님들의 역할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센터학습 2번, 3번은요, 몸으로 말해요, 입으로 말해요인데요. 마찬가지로 제시된 단어가 있습니다. 제시된 단어가 있으면 선생님들 이거 귀 막고 하는 거 아시죠? 우리가 몸으로만 설명해야 돼. 말로 하면 안 되고, 예배다 그러면 몸으로 설명해요. 이거고, 입으로 설명해는 반대로 말로만 설명하는데 단어가 나오지 않게, 그 단어를 말하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맞추는 거. 바로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몸으로 말해요, 입으로 말해요입니다. 이 게임들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얘네도 마찬가지로 10분도 안 걸리게 5분 내로 착착착 끝날 수 있는 간단한 것들로 준비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센터학습 4번, 그곳이 알고 싶다인데요. 이것이 무엇이냐, 무슨 게임이냐? 사진의 일부를 보고서 교회 장소를 추리해가지고 이게 어디지? 찾아가서 전체 사진을 찍어오는 게임입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근데 이게 어딘지 아시겠나요? 바로 아시네요? 사실 내가 유니온부에 사는 줄 알고 이 사진을 준비했는데 네, 맞습니다. 바로 너무 간단하죠? 이 사진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각 반이 미션지를 뽑았을 때 이 사진, 일부의 사진이 보이면 나 이거 알아. 나 여기 어딘지 알아. 가자! 다 같이 가서 아이들과 함께 그곳에서 사진을 찍어 아이들이 나오게끔 찍어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나오게끔 사진을 찍어서 가져오시면 미션 통과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 게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그곳이 알고 싶다입니다. 그럼 5번째 센터 학습인데요. 이모지 게임입니다. 이거 혹시 선생님들 들어보셨을까요? 제시된 이모지들을 보고 이게 어떤 찬양을 설명하는 이모지들인지 맞추는 게임입니다. 먼저 예를 들어볼게요. 선생님들 맞춰보세요. 이 이모지들이 과연 어떤 성경 구절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유년분은 맞춰야 됩니다. 유년분은. 자, 손가락이 있어요. 가르키고 있어요. 사람이 둘 있네요. 복수형이에요. 그렇죠. 너희들은 지구가 있어요. 세상에 천국가 있어요. 빛이라 맞습니다. 선생님 굉장하시네요. 선생님들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는 마태복음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인가요? 14절 말씀이 바로 이렇게 이모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솔직히 조금 어렵죠. 너무 막연한 범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저랑 초등부 전도사님이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예를 들어 뭐 작년에 함께 배웠던 공과 말씀이라던가 우리가 모두가 알만한 공통된 말씀으로 저희가 최대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찬양 중에서도 좀 비슷하게 떠는 세상의 빛이라 그 노래에 맞춰서 제목을 준비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꽃들도 오라 하면은 꽃들 뽑아서 이모지를 만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간단하게 성령의 불이 오셨나봐요. 네. 아무튼 저희 간단하게 맞출 수 있게끔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센터학습 5번 이모지 게임입니다. 그리고 센터학습 6번 우리 반은 하나입니다. 제시된 게 굉장히 많죠. 제시된 단어를 보고 우리 아이들이 신체를 이용하여서 몸을 이용하여서 그 해당하는 모양을 만들어서 사진을 찍어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모라는 단어가 제시가 되면 아이들이 팔을 이용해서 세모를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벌러덩 부어가지고 세모 만들어서 사진을 찍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모양이 사진 안에 담기게끔만 신체를 이용해서 담기게끔 찍어주시면 그 게임이 통과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센터학습 7번인데요. 친구야, 교회 가자! 라는 게임입니다. 우리 볼풀장을 이용해서 게임을 진행하는데요. 예배갈 때 빈손으로 오지 않죠, 우리 아이들. 적어도 가방에 성경책 넣고, 옆에 넣고, 가위 넣고, 여러 개를 넣어서 준비물들을 챙겨서 옵니다. 제 마음이 찢어지는 소리입니다. 오늘 마음이 여러 번 찢어지네요. 네. 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래서 교회 맨손으로 하면 안 돼. 우리 경건하게 예배드리려면 준비물이 필요해. 준비된 마음으로 와야 돼. 라는 목적으로 만든 게임인데요. 볼풀장에
여러 가지 볼풀이 있으면 그 볼풀 몇 개, 진짜 조금 몇 개만 저희가 교회에 필요한 준비물들을 적어놓을 겁니다. 예를 들어 성경책이라던가 연필이라던가 아니면 준비된 마음이라던가 긍정적인 단어들을 준비해서 넣을 텐데요. 조금 속이기 위해서 나쁜 단어들도 넣어놓을 겁니다. 게임기, 닌텐도 이런 것들 챙겨서 와도 되는가? 네, 선생님 안 된다고 하셔야 됩니다. 된다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지도해 주시고 책가방을 제대로 챙겨서 뭐 적어도 5개라든가 적어도 4개라든가 필요한 기준선에 맞춰서 기준 개수만큼 가져오면 통과되는 계신가요? 누구? 계속 들리시네요. 네, 필요한 개수만큼 넣어서 가방을 완성하면 바로 통과되는 게임입니다. 제가 너무 무섭네요, 여기. 네, 다음 8번 게임이 혹시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8번 게임이 노래방인가요? 아니면 말씀 순서 맞추기인 걸로 잘 기억하지 않나요? 네, 제목 그대로입니다. 말씀 순서를 아이들이 맞출 수 있게끔 퍼즐 맞추듯이 순서 맞추는 게임이 센터스 8번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들이 딱히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이들 순서대로 맞출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는 것만 알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넘어가겠습니다. 센터스 9번은 이제 아마 뿅뿅치 노래방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 아실 거라 믿습니다. 쟁반 노래방 아시죠? 쟁반 노래방 모르시나요? 아시죠? 쟁반 노래방은 순서대로 노래를 부르는데 맞습니다. 노래를 이어 부르다가 한 명이 들리면 다 같이 뿅뿅치 빵빵빵빵 하고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데 저희는 노래로 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사도신경이랑 주기도문 다 외우고 있는가? 갑자기 중간에 들어가서 중간부터 외우면 애들이 잘 외울 수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 왜냐면 초등부랑 유년부랑 부르는 찬송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노래가 별로 없어서 저희가 일단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준비했는데 선생님들 보시기에 노래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공통된 노래가 좀 짧은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어 부르다가 틀리면 뿅뿅뿅뿅뿅 맞고 맨 처음으로 돌아서 다시 처음부터 주기도문, 사도신경 암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계신가요? 무서워라. 네, 마지막으로 센터스 10번입니다. 친구야, 예배드리자입니다. 굉장히 게으르고 나태한 선생님 한 분이 예배당에 누워 계실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예배 드리고 싶지도 않아. 난 누워서 예배 드릴 거야.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죠. 우리 아이들 바닥이 뜨거워지면 갑자기 눕습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선생님이 따라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를 이 경건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아이 영혼 구원을 하러 가는 길은 굉장히 험난합니다. 오늘처럼 말이 지금처럼 굉장히 험난합니다. 그래서 이 험난함을 무엇을 표현하냐? 혹시 미션 임파서블 맞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레이저가 이렇게 뿅뿅뿅뿅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 레이저에 닿지 않고 숙여서 몸을 접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물건을 가지러 가잖아요. 보물을 훔치러 가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도요 단어가 좀 안 닿았습니다. 줄에 안 닿게끔 엉금엉금 혹은 몸을 접어서 가가지고 벌러덩 누워있는 나태한 게으른 친구를 경건하게 일으켜 세우러 갑니다. 장애물을 다 해치고 너의 경건함을 너의 구원을 내가 찾아봤어 하면서 구하러 가는 내용이 바로 센터 학습 10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설치가 좀 설치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가지고요. 선생님들이 보조 선생님들이 센터 학습 진행하기 한 2시간부터 1시간 전부터 좀 준비를 같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미리 좀 준비물들 많이 만들어 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장소가 좀 큰 곳에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까 장소는 저희가 대략적으로 그 PPT에서 보여드린 것 같은데 보여드렸는지 안 보여드렸는지 기억이 나네요. 잠시만요. 장소 여기 나와 있네요. 장소를 보시면 야외를 사용하는 게임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굉장히 넓은 예배당을 사용하는 게임들이 있습니다. 특히 친구가 예배드리자는 무지개로 삼들 여기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친구가 교회 가서 가방 챙기는 것은 가방 운영부 예배당에서 진행을 하거나 이렇게 진행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조금 계획이 변경이 되거나 장소가 변경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정리된 것을 쫙 선생님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조별 게임 순서 이게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저번에 유년부 성경학부 때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려가지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셨어요. 정말 죄송해요. 근데 이번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우리 선생님들 유년부 초등 각각 조를 외우셨죠?
내가 A조, B조, C조 뭐 이렇게 외우셨을 거예요. 그럼 그 조를 먼저 찾으십니다. 맨 첫 번째 내가 가야 할 게임이 어디인가를 맨 첫 번째 줄에서 찾으십니다. 이거 나중에 보내드릴 거예요. 보시면 만약에 내가 유년부 C조 2학년 3반, 유년 2부 2학년 3반이다 하면 저는 유년부 C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게임을 입으로 말해요에서 시작을 합니다. 찾아가십니다. 구미공원으로. 그리고 이 게임을 다 마쳤어요. 입으로 말해요를 다 마치면 다음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몸으로 말해요. 두 번째에 우리 조가 어디 있는지를 찾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내가 해야 될 게임, 두 번째 내가 해야 될 게임,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보시면 편한데요. 대부분 시작해서 이렇게 오른쪽 사선 위로 타고 가시면 우리 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보이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초등부 B조였다. 그러면 맨 처음 시작은 친구야 교회 가자로 시작해서 교회 가자 마무리하고 나면 우리 반은 하나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동선이 조금 복잡하실 수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그 표를 보시면서 아이들을 인솔해 주시면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동선이 너무 복잡해요. 동선이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일심동체 텔레파시 맨 위에 네. A조 네. 구미공원 갔다가 무지개월 갔다가 금속개월 갔다가 무지개월 갔다가 이렇게 동선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네. 동선을 먼저 잡으신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1, 2, 3, 4 번호를 써놓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일단 게임 순서를 그러면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를 맞춰서 저희가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바꿔보고요. 아마 넓은 장소를 사용해드는 그 게임들을 맞춰서 좀 변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조가 어떻게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간단히 숙지하고 가시고 저희가 좀 정리가 되면 다시 정리해서 선생님들께 깔끔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그 반 이동하는 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시나요? 네. 괜찮으신가요? 네. 네, 그러면 설명은 이것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 네. 그리고 이제 센터학습 선생님들 책자 보시면요 저희가 센터학습을 페이지를 넣어놨어요. 저희가 스티커를 준비를 할 텐데요. 성경책 모양의 스티커입니다. 그래서 이 책장에 게임 하나를 완수할 때마다 스티커를 아이들에게 하나씩 붙여줍니다. 내 책장에 성경책이 10개가 들어찰 수 있게끔 붙이는 게 목표인데요. 보셔서 알겠지만 게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1시간 반이라는 제한된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모든 센터 학습을 하시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이라고 거의 보거든요. 물론 빨리빨리 진행하시면 가능하실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어리거나 인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거의 불가능하실 거라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를 무조건 다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임하시기보다는 우리 아이들 즐거워하게끔 순서 잘 지키고 질서 잘 지키면서 즐거운 추억 만든다는 정도의 생각으로 부담 갖지 마시고 시간이 너무 쫓겨서 하실 필요 없이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초등부 전도사님의 의견은 잘 모르지만 저는 동의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10개의 스티커를 모시면 되는데 그냥 자유롭게 네, 하실 수 있을 만큼만 완료하시면 됩니다. 이거 다 모은다 해서 뭐 보상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기분 좋으라고 거의 모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책장에 성경책이 하나 둘씩 보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날에도 역시나 강의가 있습니다. 그 강의를 30분 정도 듣고 나면 저희가 실습 2번, 프로그램 2번이 있어요. 그 실습 2번을 보시면요. 경건 시간표를 만들고 경건 시계를 만드는 순서가 있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시계를 놓았네요. 자, 시계를 저희가 주문을 해봤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미리 해봤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자면 먼저 시계 만들기입니다. 우리 아까 표지 보셔서 알겠지만 저희 이번 저희가 좀 밀고 있는 아이콘은 시계입니다. 시계인데요. 일상에서도 우리가 경건을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시계를 만드는 것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준비물, 그 내용물을 안에 보시면요. 우리 원목시계가 있고 무브먼트가 있고 레인노트, 시침, 분침, 초침, 설명지가 있어요. 근데 설명지에 설명이 다 거의 들어있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어려워하실 필요 없는 내용들이니까 간단히 보시면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 네, 먼저 그 원형 이 원목 시계에다가 그림을 그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그릴 수 있게 뭐 사인펜이든 마카든 저희가 준비를 해놓을 텐데요. 부서에서 우선 재량껏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뭐 스티커를 우리 아이들이 붙였으면 좋겠다. 스티커 붙이셔도 되고요. 뭐 그림을 물감을 줬으면 좋겠다. 물감은 솔직히 제가 추천드리진 않는데 뭐 물감 쓰시려면 쓰셔도 되는데 저희가 본당 3층에서 이걸 진행하려다 보니까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원하는 재료들을 마음껏 부서별로 부서 재량껏 가져오셔서 시계를 꾸미게 만들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브먼트라고 이제 시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 기계를 뒤에다 조립을 하시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 설명지 안에 들어있으니까 선생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미 그리고 거의 다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거의 연결만 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있습니다. 그 무브먼트를 조립해 주신데 써 있는 걸 보시면 안 보실 거예요. 이 AA 건전지 한 개가 필요한데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부서에서 준비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부서 대량으로 준비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얘들아 집에 가서 해라 하고 아이들 뭐 집에 가서 직접 껴놓으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시계 안 움직여요 해도 놀라지 마세요. 건전지 없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사진과 같이 링, 너트, 시침, 분침, 초침 순으로 조립을 해주시는데요. 이게 순서가 좀 중요하더라고요. 이거는 나중에 파일 올려드리면 거기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 순서만 맞춰서 넣는 거 그리고 꾹 눌러야 된다는 것만 조금 힘 줘서 눌러야 된다는 것만 선생님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시계 조립하는 게 너무 어렵다 이해가 잘 안 간다 하시면 제가 영상으로 나중에 찍어서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시계를 이 실습 프로그램 2번에서 시계를 먼저 만드시거나 시계를 먼저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경건 시간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책자에도 아마 경건 시간표 작성하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버전으로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수정 전 버전으로 들어가 있는지 수정된 건지 제가 수정된 것 같네요. 경건 다짐 시간표를 아이들 보고 작성하게 합니다. 선생님들 그 옛날에 방학 때 많이 해보셨죠? 24시간 쪼개가지고 나 이렇게 성실하게 살 거야 해서 거의 못 지키긴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우리 짰던 그거 있잖아요. 선생님도 해보셨잖아요. 이번에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로 24시간에 내가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갈 것인지 나의 하루를 하나님께 어떻게 바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시간표를 짜게 됩니다. 이제 여기 질문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따라서 시간표를 짜면 되는데요. 먼저 경건한 삶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하루에 이거 하나만큼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세우게 만들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루에 한 번씩 꼭 한다. 아니면 내가 자기 전에 아니면 밥 먹기 전에 진짜 반드시 기도한다 라는 것 꼭 지킬 것 하나를 먼저 세우도록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경건한 삶을 위해서 내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필수로 지킬 거 하나 그리고 거기서 가지를 쳐서 그리고 내가 좀 더 지킬 수 있는 것들 부가적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를 생각해서 아이들이 시간표를 짤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성경 하루에 한 장씩 읽기 1번, 2번이 사실 좀 비슷하게 겹칠 수 있는데요. 1번, 2번이 그러니까 1번이 가장 내가 꼭 지킬 거, 두 번째는 거기서 파생돼서 그리고 파생되어서 거기서 부가적으로 내가 더 지킬 거 이렇게 해서 만들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경건한 삶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릴 것인가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경건한 삶의 모습을 일상에서 경건한 모습을 찾아가겠다 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 땡땡땡은 내가 세운 계획표대로 하나님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하는 부분에 이름을 쓰고 진짜 다짐하고 집에 가서 지킬 수 있게 같이 선생님들을 해주시고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실습 프로그램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이 끝났네요. 굉장히 빠르게 제가 컴팩트하게 넘어갔는데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지금 건의 주실 게 너무너무 많다는 눈빛이 보여서요. 우리 선생님들 혹시 센터학습 말고 먼저 센터학습 외의 것으로 건의 주실 것 혹은 문의 주실 게 있으신가요? 네, 선생님. 여기 말씀이 아이들이 필사하는 너무 네, 그 큐 찰떡지 보시면요. 제가 지금 이거는 이제 잘못 프린트된 건데요. 글씨가 굉장히 진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필사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수정된 버전을 보시면 아까 안 보이셨잖아요. 거의 써여 있었거든요. 굉장히 옅은 글씨로 색깔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필사를 하게끔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그 글씨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보시기에 여기다가 다 필상이 무릴 것 같다 하시면은 종이를 요청하시면 저희가 따로 종이를 드리던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일단 책자에서는 굉장히 옅게 아이들 나눠줄 거에서는 필사할 수 있게끔 그냥 당신이 보이는 정도로 나올 거라는 거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권 하면 되는 거죠? 네? 대략권. 재량 그렇죠. 부서 재량권 그반 재량 담임님 재량권 해주시면 됩니다. 1학년은 쓰기가 힘들 것 같아서 그렇죠. 애들이 아직 네. 그러면 정말 중요한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주제 말씀 저희가 이번에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니까 그 구절을 중심적으로 쓰게 한다던가 선생님들이 좀 재량껏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다들 이제 센터 학습에만 건의가 있으신가요? 네. 네, 맞습니다. 첫째 날에는 3시부터 3시 반까지 여는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첫째 날에는 우리 유년 2부가 찬양 인도를 담당해 주시는데 찬양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리고 제가 설교를 10분에서 15분 정도 하고 기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해서 한 30분 정도 간단하게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3시간 정도면은 네. 처음에
등록하고 시간 때문에 3시간 정도는 예배를 시작한.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등록하는 시간도 출석하는 시간도 따로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사실 좀 빨리 오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안내문을 따로 더 제작해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본당에 보시면 등록하는 그 장소가 조금 협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 상의를 제대로 하진 않았는데 임원 선생님들과 함께 장소를 좀 상의해서 아이들이 어디서 받고 갈 수 있게끔 저희가 하고 장소를 정하고 로비에서 하고 뭐 긴 테이블을 갖다 놓고 한다던가 해서 저희가 따로 또 그것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적어도 한 20분은 좀 일찍 와야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저희도 예배당에서 준비하면서 아이들 맞이하고 자리 안내해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도회는 부모님이요. 아, 부모님 참여요? 저희가 부모님 참여를 예상하고 계획한 건 아닌데 혹시나 부모님 중에 같이 기도에 참여하고 싶다 하시면은 네, 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부모님도 함께 하시면 저희 더 은혜롭고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공사를 했거든요. 네. 네. 아, 안내문을 또 그냥 따로 제작을. 네. 그러면 저희 그냥 이 자리에서 선생님들 같이 나중에 저희가 광고 시간에 한 번 더 아이들한테 홍보를 하거나 할 때 아니면 안내문이 나갈 때 부모님들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참여할 수 있게 참여하셔도 된다고 같이 저희가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더 있으실까요? 저녁 식사 1시간이면 되겠네요. 저녁 식사, 네, 그래서 저희가 인원이 좀 많아서 저희도 그게 걱정인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 임원 선생님들은 내용을 아실 텐데 여전도회, 드보라 이렇게 좀 이렇게 식사를 해줄 수 있는 분들께 요청을 드려놨는데요. 토요일만 그러니까 토요일을 원한다고 하셔가지고 토요일을 이제 여전도회랑 드보라에서 제공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수를 준비하시는 게 토요일에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식당이 겹치면 저희가 식당을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양일 모두 도시락으로 저희가 나눠주게 됩니다. 근데 도시락을 나눠주면 공과실로 각자 있는 곳으로 나눠줄 예정인데 그러면 한 시간이 그렇게 크게 부족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식당으로 모이게 되는 경우가 좀 시간이 부족할까봐 저희가 좀 걱정이 있긴 한데 네, 이것도 저희가 이제 여전도에 드보라 혹은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께 여쭤보고 그리고 임원 선생님과 회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도에서 토요일 날 하는 걸로 정했은 건가요? 네, 그러니까 여전도에 맞으신가요? 네, 여전도에에서 저희는 먼저 이제 금요일 요청을 드렸는데 금요일보다는 토요일이 맞다, 토요일이 더 낫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권사회인가요? 네, 권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국수 준비 때문에 주일 국수 때문에 네, 저희가 딱 거의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좀 변동이 있지 않을까. 거의 양일 도시락으로 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양해를 좀 구해보고 네, 임원 선생님들과 회의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센터학습 건의 이거 제가 너무 무서워서 센터학습 네, 잠시만요. 네, 안 움직이네요. 그냥 센터학습 보내주시면 혹시 센터학습 관련해서 건의 주시거나 문의 주실 게 있으실까요? 네, 아까 그 말씀해주신 대로 아예 건물 3개가 조금 부담되신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조금 염려된 게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다 야외에서 활동하니까 최대한 많이 야외로 몰아보고 싶은데 그 자리에서 진행하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추우실까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보조 선생님들을 저희가 청년 선생님들도 부를 예정이거든요. 부족해서 그 선생님들이 괜찮으실지 제가 거의 1시간 반 내내 밖에 서 계셔야 되는데 괜찮으실지 그 염려되어서 일단 건물 안으로 좀 배치를 해드렸는데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아이들 이동하는 게 좀 복잡해 보인다. 웬만하면 그냥 밖에서 좀 최대한 단거리 내에서 해결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셨다면 저희가 최대한 수렴해서 최대한 한 자리에서 그리고 좀 이동거리가 좀 복잡하지 않게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곳이 알고 싶나요? 아니면 네. 그래서 저기 담임 선생님들 제가 조금 필요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아는 척을 해서도 안 되고요. 너무 모르는 척을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한테 교회 예배드리는 것을 조금 알게 해주고 싶어서 자기 부서에서만 갇혀있을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가보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생겼고 이 교회는
어디가 배치가 돼 있구나 이걸 좀 알려주고 싶어서 넣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옆에서요 좀 어려우시겠지만 연기 최대한의 연기를 동원하셔서 나 이거 알 것 같은데 얘들아 이거 혹시 이번에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조금씩 힌트를 주시면서 아이들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답을 알려주시지 마시고요. 네, 적당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센터학습 건의 있으실까요? 건의나 문의사항. 네, 아니면 센터학습 아니어도 뭐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10개를 1시간 만에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선생님들 가능하신 숫자 정도만 하시는 걸로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저희가 10개로 잡은 이유가 사실 그 많은 조들이 한꺼번에 이동을 하는데 게임이 여러 개가 없으면 한 곳에 정체돼서 계속 기다리기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 개를 준비를 해놓은 이유가 그 이유거든요. 아이들이 정체돼서 줄 서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그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많아졌네요. 다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개라면 네. 하나당 부분은 5분인데 네. 초반의 시간까지 5분간 하면 계속 5분밖에 못하는데 네, 맞습니다. 5분이라서 사실 제대로 못하거든요. 사람들한테. 그렇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니까 네네. 차라리 시간을 좀 여유롭게 잡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센터학습 시간 자체를 늘리는 거를 이제 권유해 주신 거죠. 아이들이 적어도 한 센터에서 10분 정도는 해야 시간을. 하는데 이거 지금 아이들이 한 조마다 아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애들 아예 참여도 안 하고 그냥 놀기만 하는 아이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재미도 없고 네. 저야 오케이. 근데 이제 우리 유동적인 거를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우리 초등부 전문가님이 제가 의견내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우리 초등부 전문가님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혹시 우리 센터학습 시간을 늘릴 수 있을까요? 센터 시간을 늘리면은 저희 인식 시간이 늦어지는데 그러면은 집회 그다음 예배당 청소하고 이런 문제들이랑 같이 엮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드는 생각은 저희가 게임을 지금 10가지를 준비했는데 유형 5개, 소동부 5개로 나누어서 게임 구성을 하면은 10분 단위로 끊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면 어떻게 그래서 생각하세요? 아예 별도로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게임을 아예 소동부 무슨 무슨으로, 유형 무슨 하게 되면은 교사 딱 5개서 많아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죠. 교사의 문제가 있죠. 보조 선생님들을 각자 부서에서 더 뽑아야 된다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부스가 5개면은 원래 부스가 10개짜리 하던 거를 그냥 5개로 나누기 때문에 사실 교사에 필요한 인원수가 변하지 않고요. 변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건데 저희가 센터당 운영했던 인원수가 5명으로 5명이 되기 때문에 인솔하여 보셨던 담임 선생님이 가져갔는데 그 인솔하여 오시는 담임 선생님께서 게임 진행에 있어서 좀 보조 역할을 해주신다면은 보조 교사 숫자들도 조금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면은 5개 게임 10분으로 진행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요? 그러면 저희 유년부 그러니까 게임 이 10개 중에 부서별로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유년부 따로, 초등부 따로 해서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겹쳐도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5개를 골라가겠다, 우리는 이 5개 골라가겠다 해서 5개씩 열어서 유초등부 따로따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이렇게 다 하면 재미도 없을 것 같고 좀 겹치는 게임도 있어서 좀 지루할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이 대신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되는 게 넓은 장소가 필요한 게임들 있죠. 그 게임들이 조금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넓은 장소가 필요한 누워있는데 장애 변화하기 이런 것들 장소 때문에 조금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몇몇 게임들 좀 고려해서 부서에서 좀 고려해서 5개씩 올라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겹쳐도 상관없고요. 동일하게 진행하셔도 상관없고 그럼 그렇게 이런 선생님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뭐 센터학습이 아니어도 또 다른 건의 있으실까요? 5번 이렇게 되면 네, 72번. 네, 시계 만들기요. 네. 그림이 그냥 예시인 거지요? 네, 예시입니다. 그 원목 시계는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그려지는 건데 새가 없습니다. 선생님들 새도 없고 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저 그렇게 초스럽게 안 올랐습니다. 선생님 초스럽게 안 올랐습니다. 우리 전도 사회
두고 가면 되나요? 장소가 저희가 조금 바뀔 예정이라서 아마 그 특성을 바뀔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센터스 바로 직전에 점심시간이 있을 텐데 점심시간 이전에 원래 모였던 장소에다 그냥 두고 이동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예배당에다 같이 놓고 이동하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본당 3층에 두고 가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은 게 저희가 그 장소를 또 센터스로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짐은 전부 다 예배당 3층, 본당 3층에다가 놓고 이동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뭐라고 짐이야? 네. 센터스를 가지고 다니기가 좀 그래서요. 이거는 아니면 이 스티커를 붙인다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니니까 책자를 가지고 다니기에 조금 불편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스티커는 저희가 예상했던 건 센터스 뭔가가 있을 뭐 담을 만한 테마만 이걸 하기에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생각했던 거는 부스에서 완료할 때마다 하나씩 아이들을 붙여주거나 아니면은 인원 수대로 스티커 개수를 나눠주면 선생님께서 이게 잘라주셔도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선생님들 만약 아이들이 이걸 들고 다니거나 잃어버릴 것 같다라고 염려가 된다면 차라리 선생님들께서 몇 개를 클리어했는지 좀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에 따로 저희가 담임 선생님께 나눠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선생님들이 좀 편하신 대로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면 그대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센터스 부스에서 그 붙여주는 것도 시간이 사실 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담임 선생님들께서 몇 개 우리 반은 몇 개 클리어했다 기억을 해주시고 그대로 수대로 스티커를 받아가시면 인원 수에다가 곱하기 해서 클리어한 센터스 수만큼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스티커도 원하는 곳에다가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꼭 책자에다 붙이지 않아도 자기는 뭐 핸드폰에 뭐 가방에 붙이고 싶다 하면 그렇게 붙이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몇 개 클리어했다 정도만 기억해 주세요. 네, 또 다른 질문이나 뭐 건의사항 있으실까요?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제가 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건 우리 부모님들 중에 그러니까 여름성경학교 6년부는 식사를 제공하지를 않았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그리고 부모님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코로나에 굉장히 이렇게 좀 신경 쓰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는 식사를 현장에서 취식하는 걸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현장 취식을 원치 않거나 간식 먹는 것조차도 꺼리시면 가정에서 미리 지도를 부탁드린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부서에서도 이번에 공지를 하실 때 현장 취식을 원치 않으시면 가정에서 미리 아이들에게 가서 먹지 마라고 좀 지도를 미리 할 수 있게끔 만약에 가정에서 미리 지도도 안 했는데 와서 밥 먹었다고 우리 애들 지금 코로나가 심각한 시국인데 이걸 밥을 못 받네 하고 건의가 들어오는 일은 웬만하면 없게끔 미리 부서에서 우리 현장 주식 있을 예정이니까 좀 꺼려지신다, 좀 싫다 하시는 분들을 미리 가정에서 지도를 부탁드린다라고 부서에서 한 번씩 공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휴식은 오픈하지 말고 자꾸 얘기해봤자 얘기만 나와. 수시로 웃기니까. 그냥 뭐 우리는 하겠다 따라와라. 안 먹으면 되지. 근데 엄마는 먹지 말라는데 애는 다 먹어요 와서. 그렇죠. 애들은 와서 배고파 먹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둘째 날 아침도 안 먹고 와요. 둘째 날 아침이요? 교회 와서 오자마자 배고파 얘기해요. 네, 그럼 거의 모든 아이들이 거의 현장 취직한다고 보고 준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애들이 늦게 나오면 안 먹고. 네, 따로 더 건의사항이나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제가 어젯밤에 봤을 때는 아이들이 한 68명, 총 내부서 합쳐서 68명 정도가 신청했었는데 오늘 공지가 한 번 더 나갔으니까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도 아마 여름성경학교에 비하면 겨울성경학교는 항상 수가 조금 이렇게 아이들이 좀 낮아진 경향이 있어서 각 부서에서 아이들 얼마나 왔는지 출석 같은 거 한 번씩 더 체크해 주시고 인원수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첫째 날 레크레이션은 부서별로 재량껏 준비해 주셔야 되니까 부서 선생님들 한 번씩 의견을 모아서 우리 어떻게 진행하지 하고 분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총 109명 신청을 했고요. 유초등부 학과에 109명 신청을 했고 유년 1부 얘기하겠습니다. 유년 1부 13명, 유년 2부 47명, 초등 1부 15명, 초등 2부 34명 이렇게 신청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 그러면 더 질문이나 건의사항 없으신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알고 일단 오늘은 좀 짧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선생님들 하시다가 뭐 다시 살펴보시다가 아니면 영상을 보시다가 질문이 생기시면 아니면 건의사항이 생기시면 언제든 저희 전도사들을 통해서 아니면 뭐 선생님들을 통해서 의견을 주시고요. 그럼 저희가 최대한 적극 반영해서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고 그럼 저희 마지막은 우리 마무리는 원종희 전도사님께서 기부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불러모으셔서 2023년 겨울성경학교 준비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대를 우리가 보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경건으로 훈련되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유초등부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가나안 교회 가운데 경건의 물결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널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자라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